안녕하세요. 부남부녀TV의 부남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부남이라는 별칭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30대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고생하신 부모님이 좀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님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고 이 알게 된 것들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부모님의 세대는 저희와 다르게 정보의 습득이 느리고 많이 모른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해 주시는 이 30대, 40대 분들이 계실 거고요. 실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정보와 좀 간단한 지식들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즉, 부모님에게 설명하듯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의 이런 영상이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상식적이면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후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그중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이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실버타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실버타운, 동일한 말로 시니어타운이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과 그 대상은 이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양로시설 중에서도 이 유료 양로시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양로원과 요양원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지만 이들처럼 국가가 그 주체로 운영하는 주거복지시설이 아닌 이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이 되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립이죠. 자립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좀 고급형, 물론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고급형 노인주거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한번 살짝 알아보면 첫 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이 노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이 편의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식당, 헬스장, 수영장과 같은 이런 운동시설들, 그리고 도서관, 미용실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생활지원 서비스라는 표현인데요. 즉,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지원해주는 다양한 항목들, 청소, 세탁, 택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들은 이 노인분들께서 직접 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맞춤형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서비스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문화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취미죠. 문화, 어떤 운동이나 어떤 곳에서는 여행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적인 문화활동들을 말합니다. 또 중요하죠. 이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관련된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이런 건강 관리가 필수적인 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문제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조금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의료진이 상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건강검진이나 정기방문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안전시설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도구들, 어떤 구조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손을 이렇게 잡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반 자,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실버타운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건강 서비스, 뭐 생활 지원 서비스, 뭐 문화시설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그런 아, 주거 형태구나라는 개념이 좀 잡히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하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자격,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냐?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임대형, 분양형,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가격, 사실 제일 중요하고 어떤 곳을 갈 거냐라고 가늠을 짓는 이 비용,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어떤 그 시설마다 가격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고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격, 어떤 규정에 대한 그런 틀 안에 일반적인 성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분양형, 그리고 임대형인데요. 먼저 이 분양형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그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반 주택들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또 매매, 즉 거래도 가능한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근데 분양형이 사실 드릴 말씀이 조금 많아요. 2015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분양형이 폐지가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양형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에 관한 좀 여러 가지 이슈로 폐지가 되고 2025년에 다시 분양형이 재도입될 예정입니다. 어, 분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건지만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분양형은 그렇고, 자, 그렇다면 임대형은 무엇이냐? 임대형은 일반 주택과 비교한다면 월세 또는 뭐 반전세죠, 보통 반전세 형식의 거주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분양을 받는 분양형과는 다르게 월세로 거주하는구나라는 정도로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 자, 분양형은 청약처럼 내가 갖게 되는, 즉 소유를 하게 되는 형태의 주택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분양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임대형은 운영업체, 즉 월세를 살고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단지 세를 부담하면서 사는 형태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분양형은 아무래도 나의 집이다 보니까 주택연금이라는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도 노후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또 나중에 차차 다뤄보도록 하고, 자, 분양형은 주택연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형은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주 형태, 뭐 다양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너무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조금 높죠. 그에 비해 임대형은 뭐 전월세로 거주하고 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보다는 어떤 다른 의미의 안정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이런 정도의 좀 안전성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 옵션 형식으로 보통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옵션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금액이 높아질 거고요. 자, 그에 반해서 임대형은 관리비에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 금액 없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형과 임대형의 월 지불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되냐?
뭐 비슷합니다. 식비와 관리비, 공과금, 식비와 관리비, 공과금 동일하죠. 하지만 임대형은 이 월세를 낸다라는 점이 조금 상이하고요. 분양형은 내 집입니다. 의무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있고,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2년인 곳이 또 있고 5년이 최소 의무 거주 기간인 것도 있긴 하지만 약 2년에서 5년 정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차후에 말씀드린 어떤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운영업체 분양형의 좀 뭐 단점이죠. 자체적인 운영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업체가 들어오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양을 받는 것에 다소 뭐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고요. 임대형은 소유권이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업체가 그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 자격과 같은 말이죠. 자격과 같은 말이고, 우선 나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주거시설입니다. 보통 만 60세 이상, 어떤 곳은 만 65세인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만 60세 이상부터 만 85세 이하, 이 85세라는 기준은 사실 이 자립이 가능한가 요 여부 때문에 조금 나이가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 60세에서 만 85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 가족 중에서 부부 중 한 명만 이 말씀드린 60세에서 85세 나이에 축적한다라고 하면 둘 다 들어가서 거주가 가능한,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요. 요즘 뭐 반려동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제한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동물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이점들도 있겠지만 또 몸이 아프시고 좀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통 제한이 되지만 이것도 그 시설마다 상이하다.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건강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버타운은 자립,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슬픈 일이겠지만 이 치매처럼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자립으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입주가 제한이 된다는 점을 조금 사전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제공한 2024년 이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 그러니까 즉 실버타운이죠. 이 실버타운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한 40개 정도 시설이 존재하고 양로시설은 약 180개 정도 시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통계 자료에 국내에 있는 정말 수많은 복지시설과 이 양로시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첨부로 파일을 올려놓을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어떤 정보, 업체에 대한 정보, 가격적인 것들,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청에서도 다운로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평균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부터 고가까지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가격대가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 두 개, 고가 그리고 저가의
실버타운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실버타운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들어보셨을 더 클래식 500입니다. 이 해당 사진에 보이는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죠. 해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면 보증금은 10억, 네, 10억. 그리고 월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건 사람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부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든다라고 알고 있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뭐 듣기로는 이 정도 쓴다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서비스는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좀 저가의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다. 실버타운입니다. 일부 실버랜드라고 하고 경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은 1억 6천이고 생활비는 물론 사람마다 상이하겠지만 약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억대 또 1.6억대, 1억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1억대 다양하다기보단 그 차이가 큰 보증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월세도 1,0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라는 표현보단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과 그 상황과 그 위치에 맞게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완벽한 주거 형태는 없습니다. 완벽한 주거 형태라는 건 사실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완벽한 주거의 형태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거 형태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뭐 간혹 실버타운을 가지 마라. 돈만 날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최악이다. 글쎄요. 저는 모든 사람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다른 자산, 다른 지역,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 국한할 게 아니라 좀 나에게 맞는,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뭐 유료 형태의 양로시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양로라는 거 표현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라가 조금 힘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서 이런 양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거부감 없이 모든 노인분들이 좀 만족하실 수 있는 주거, 삶의 질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